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고3 9월 모의평가 한국사 해설을 맡은 준쌤 김준우입니다. 모의평가 잘 보셨습니까? 총평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조금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주제들이 나왔는지 1번부터 20번까지 주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주제를 보면서 단순히 맞았다, 틀렸다 보단 뭘 집중해라? 아, 이런 개념이 있구나. 이 선지는 무엇을 뜻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잡아가신다면 역시나 10월, 그 다음에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니까 다음은 무슨 시대의 주요 유물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간석기를 사용하였으며, 간석기 체크. 자, 농경과 목축으로 식량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농경과 목축 체크. 또한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하였습니다. 체크. 자,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힌트를 무려 3개나 주었고요. 그 다음에 유물 사진으로 갈판과 갈돌, 가락바퀴 해가지고 2개나 또 힌트를 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유물로 오른 것은 하면 당연히 비싼 무늬톡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어느 시기예요?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신석기 시대 때에는 보통은 비싼 무늬토기를 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답으로 오른 것은 하면 뭐가 나와요?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또 다른 유형은 간석기와 관련돼서 얘기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농경과 목축 이런 것들 나오죠. 근데 이제 농경과 목축을 자료로 줘버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빗살무늬 토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빗살무늬 토기, 간석기, 농경과 목축 빼고는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움집도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요즘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석기,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농경과 목축,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비파형 동검 나왔습니다. 어느 시기일까요? 딱 봐도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 같죠?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3번 임신석이석. 임신석이석은 좀 생소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잘 기억해 주세요. 이번 기회에. 신라 유물입니다. 1번 문제 정답으로는 잘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삼국시대 때 관련돼서 신라와 관련된 거에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정답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임신석이석, 딱 보면 그냥 돌멩이 같지만 임신석이석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보기 전까지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비석이니까 한 이 정도 될 거라 같죠? 작습니다. 작아요. 경주 국립박물관에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당백전 있습니다. 당백 써 있고요. 이거 누가? 흥선대원군 때 뭘 만들기 위해서? 경복궁 중건. 그렇죠? 5번 삼국유사 나와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어느 시대 때? 고려시대 때 역사책 되겠고요. 삼국유사 일연 이응 이응 그래서 일연이고요. 스님이죠. 그리고 여기 단군 이야기가 있으면서 원간섭기 때 가능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선지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가상대화에서 밑줄신 단판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문제 정답이 있습니다. 자, 문제 잘 읽어보세요. 가상대화에서 밑줄친 단판이에요. 우리가 한국사를 배웠을 때 단판이라고 나오는 거는 딱 하나. 서희의 외교 단판입니다. 그거 외에는 생각할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더라도 단판, 이거 서희 아닐까? 봤더니 거란장수 딱 나오고요. 소손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이어받았기에 나라 이름이 고려라고 하였지요. 또한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되찾는다면 거란과 국교를 맺을 것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누구요? 서희요. 서희. 자, 이렇게 되면은 서해 외교단판이 끼친 영향이죠. 그럼 이 이후에 거란 물러가고 우리는 어디를 개척하게 돼요? 강, 동, 육, 주를 개척하게 됩니다. 강동, 육주. 자, 정답 당연히 강동, 육주 지역이 확보되었다. 5번이죠. 요건 이제 기본 문항입니다. 여기서 난이도를 조금만 더 올려주게 된다면 연표에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다음 중 이 단판이 일어나는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러면 이제 체감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쉽습니다. 1번 수삼국이 통일되었다. 태조 왕건 되겠습니다. 2번 대가야가 병합되었다. 신라한테 병합되었고요. 진흥왕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3번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한성조약은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이 되겠습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한성조약이 체결이 되고요. 4번 사비천도가 단행되었다. 사비로 수도를 천도한 거 백제의 무슨 왕? 백제 성왕이 되겠습니다. 성왕.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정답으로 나올 만한 거는 5번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문항이었다 보입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라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근데 읽어보니까 2년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다. 3년 율령을 반포하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한국사를 공부했으면 누구? 약간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구려의 동그라미 세 글자죠. 소수림왕입니다. 소수림왕. 이 고구려의 소수림왕은 세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 불교 수용, 두 번째 율령 반포, 세 번째로서는 태학 설립이 있습니다. 태학 설립. 이 소수림왕 때는 고구려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고구 권왕이 전사하고 정말 어려웠던 그 고구려를 다시 내정을 축축축 잘 다스리면서 이제 강력한 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요 다다음쯤에 이제 광개토대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년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다. 수도 천도죠. 고구려의 무슨 왕? 장수왕 되겠습니다. 장수왕. 정말 오래 사신 왕. 백제의 도성을 함락시키다. 여기가 어디예요? 한성입니다. 한성.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함락시키죠. 즉 힌트를 두 개를 주면서 위에 소수림왕을 모르더라도 평양으로 천도했다. 아, 고구려 장수왕 때구나.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어려운 문제로 나온다면 밑에 주지 않았죠. 이것만 있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라서 고구려, 고구려, 수도 천도, 평양 천도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 왕거리 건국하였다. 고구려 아닌 고려. 자, 태학을 설립하였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선지가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다른 게 다 아니에요. 다른 건 되게 중요한 선지들이잖아요. 다 아니죠. 시대가 되게 떨어져 있습니다. 골품제를 시행하였다. 신라가 되겠고요. 간도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맺어진 게 간도 협약이죠. 궁극기밀서를 설치하였다. 조선이죠. 1차 갑오개혁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여러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3국 꼭 기억해 주세요. 수도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너무 전형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뭐지? 풀면서도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고려 제4대 국왕의 정책을 조사하고 메모지에 작성하여 붙여봅시다. 과거제 도입, 공신과 호족 세력 숙청, 공복 제정, 광덕, 준풍, 연호 사용.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알고 있는 친구들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기억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예요? 과거 제도를 고려시대 때 도입한 왕 누구? 과거의 기억, 광종의 기억. 광종이죠. 그러면은 과거제 도입과 세트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노비안건법. 이건 세트죠. 요게 노비안건법이 문제에 있다? 정답엔 과거제를 처음 실시하였다. 도입하였다. 이게 이제 정답으로 나오겠죠. 1번 회사령을 제정하였다.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1910년대 때. 네, 해당이 되지 않고요. 2번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였다. 꽤나 중요한 선지 나왔죠. 사군과 육진 개척 조선시대 때 무슨 왕? 그렇죠. 세종대왕 때입니다. 보통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하나 더 나가면 칠정산을 편찬했다까지는 아는데 4군 6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오경 15부 62조. 여기서 큰 62가 나왔다. 발해. 통일신라 구주오소경. 고려 5도 양계. 조선은 8도. 요 정도 구분하시면 됩니다. 5번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 2차 가보개혁 때. 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2차 가보개혁 때. 그 다음에 소학교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답은 어디예요? 3번. 고려의 선지도 3번밖에 없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선지가 꽤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최근에는 조금 선지를 붙이거나 생소한 주제를 가져온 것도 있었는데 이번 9월 모평에서는 이렇게 조금 예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5번입니다. 밑주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위화도 회군 1388년 사건 내용. 아예 그냥 위화도 회군을 뭐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화도 회군만 하더라도 아 이거 이성계겠구나 이렇게 알고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친절하게 내용까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고려는 명의 천령 이북의 영토를 빼앗으려 하자 요동정벌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요동정벌에 반대하던 그 누구? 이성계죠. 위화도에서 회군을 단행하였다. 그는 개경으로 돌아와 최영을 체포하고 우왕을 퇴위시키는 등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1번. 네, 조선 건국이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인물 문제이죠. 그 다음에 시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건 너무 자연스럽게 가야죠. 조선 건국은. 여기서 이성계에 대해서 보통 나온다면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하였다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은 합니다. 자, 2번 노급을 폐지하였다. 신라에 있었던 신문왕입니다. 해당이 되지 않고요. 3번 만을 복속하였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죠. 삼국시대와 관련된 선지고요. 어느 나라? 백제. 근초고왕. 백제 전성기 때를 얘기하죠. 4번 치안유지법을 시행하였다. 치안유지법은 1920년대 때 만들어진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를 잡아들이기 위한 법입니다. 1925년에 제정돼서 쭉 실시가 되죠. 일제강점기. 5번 통리기마물을 설치하였다. 구분할 수 있겠어요? 삼정이정청, 통리기마문, 교정청, 궁극기무처. 요거를 다 구분할 수 있으면 인정. 이게 다 네 가지가 구분이 안 된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리해보세요. 통리기마문은 1880년에 만들어진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조선은 의정부 6조 체제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옛날 체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에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만든 게 통리기마문입니다. 즉 이때 나라 조선이 뭐한다? 본격적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 기구입니다. 통리기마문. 젊은 계엄파 관리들이 많이 여기서 근무를 했죠. 그러면서 가장 시급했던 신식군대 81년에 별기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제 통리기무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1880년 근대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고르는 건 진짜 쉬워요. 그런데 요 선지들까지 아셔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맞출 수 있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조사 주제, 모내기법이 확산되고 시작 아닙니다. 확산. 인삼 등 산풍작물 재배가 확대된다. 자, 경강상인, 송상, 만상, 내상 등 사상이 성장한다. 민영수공업이 발달하고 선대제 수공업이 나타난다.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된다. 자, 제가 지금 몇 개 쳤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쳤죠. 지금 힌트 5개를 준 겁니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사실 여기서 2개만 줘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5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알면 충분히 풀 수 있게 문제를 설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언제예요? 조선 후기 경제 파트입니다.
제가 강의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조선 후기 경제 상품 장문 기출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왔다고요. 나올 거라고요. 찝어서 얘기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신라말 호족 세력의 성장. 신라말 호족 세력의 성장은 호족과 관련돼서 후삼국 시대 나오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원간석기 권문세족의 성장. 권문세족은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고 강력한 힘을 받는 그런 가문들을 얘기를 합니다. 세력들을 얘기하고요. 주로 이제 불교, 그 다음에 대토지 소유, 친원 세력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와야겠죠. 3번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 조선 후기 경제. 4번 개항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 개항 이후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라고 한다면은 쭉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광산 채굴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림 체벌권이라든가 뭐 전기 부설권이라든가 이런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주로 언제 이후에 나타나요? 1896년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 막 찍어주다 보니까 죄국대우를 발동하겠다 하면서 영국도 내놔, 미국도 내놔, 프랑스도 내놔, 철도 부설권 뭐 이런 거 다 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간파천 이후에 이게 침탈이 심화됩니다. 자, 5번 일제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 그러면 뭐 무단 통치, 토지조사 사업, 삼미증 식객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겠죠.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미추신 이 조약 체결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한국사신문 보빙사절단 미국 대통령을 만나다 워낙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 신문에 실렸던 이게 이제 보빙사절단 1883년에 가게 되죠. 왜 갔어요? 갑자기? 이 전에 무슨 조약이 체결이 돼요? 조, 미,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누구랑 조약을 맺은 거예요? 미국. 미국과 조약 맺은 거죠. 자, 그럼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된 배경은 뭐예요? 여러분 단순히 외우지 말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오히려 더 다른 주제까지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 책략의 영향이 강했죠. 조선 책략이란 책이 김홍집 2차 수신사로 일본 갔다가 강원조약의 무역규칙 개정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황준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책을 가져와요. 뭐라고 써있느냐? 러시아를 막는데 조선은 집중해야 될 것이다. 러시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 막기 힘드니까 친, 중, 결, 일, 연, 미 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국과 친해지고 일본과 맺어지고 미국과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바로 조선 책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국과 가까웠었죠. 일본과 강원조약으로 맺어졌습니다. 남은 건 뭐다? 연미.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조약? 아시아, 미국? 서양과 조약? 해서 미국과 서양과 최초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미소 통상조약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얘기 나오니까 반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위정척사운동이 발생이 되죠. 자, 위정척사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영남 만인소였습니다. 아니 어찌 서양 오랑캐와 조약을 체결하나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위정척사운동과 조선책략과 조미소 통상조약과 보빙사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기억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로 문제 한 3문제 정도의 주제가 섞여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죠. 보빙사절단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 큰 절로 예를 표했다. 이 조약 체결 후 미국 공사가 부임해온 것에 대한 답례로 파견한 사절단 83년 보빙사입니다. 그럼 조미소 통상조약은 몇 년에 체결돼요? 82년에 체결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고종의 국서를 전달하였다. 거중조정, 관세부가 영사재판권에 대한 조항이 조미소 통상조약에 있습니다. 이 조약은 조선이 서양과 처음으로 체결한 조약이다 라고 나와 있죠. 지금 조미소 통상조약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최근에 조약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간혹 나옵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례고요. 보통은 강화조약 아니면 조미소 통상조약인데 체감상 조미소 통상조약이 조금 더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외 나라들과 맺은 조약은 이 시기 때 뭐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은 잘은 취재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도 내용은 없고요.
상세한 조약 내용은요. 자, 그랬을 때 배경이죠. 그럼 조민수와 통상자가 왜 맺어졌다? 요런 이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조선 책략이 소개되었다. 항상 세트로 나옵니다. 세트로. 1번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조선 1592년이죠. 자유시chan별이 발생하였다. 자유시chan별 일제강점기 때 1921년입니다. 분하로드 운동이 전개되었다. 1931년 동아일보 중심으로 농촌계몽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문맹 퇴치와 관련된 주제고요. 정동에서 이문서가 폐지되었다. 고려 공민왕 때 개혁 정치 중 하나였죠. 고려 내정 간섭기구였던 정동에서 이문서 폐지. 자, 그러면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역시나 개화기 때 선지는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한 친구들 맞출 수 있겠지만 딱 봤을 때 이 부분에 이 정답은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답을 맞추는 데는 좀 어렵지 않은, 그래서 난이도가 좀 쉬울 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죠. 가나사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일본이 경복궁을 침범하자 전봉준 반침략 기치 아래 다시 봉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김치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이후 체포되어 화면에서 보듯 재판받기 위해 압송되었습니다. 2차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난 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옥으로 돌아온 후 고종은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연호를 광무로 정하였으며 화문에 제시된 환구단에서 황제즉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황제즉위식이네요. 언제예요? 1897년 대한제국 수립입니다. 선생님 연도를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연도를 쓰는 거지, 인과관계 흐름을 아시면 됩니다. 흐름만 아시면 돼요. 자, 볼게요. 2차 동학농민운동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본격적인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2차 가보개혁에 있어서 박용효, 김홍집, 연립내각을 구성하면서 쫙 바꿔가요. 바꿔갑니다. 그러다가 삼국 간섭이 딱 일어나고 우리가 친러 쪽으로 가니까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을미사변을 일으켜요. 을미사변이 일어난 다음에 친일 내각으로 바꿔서 을미개혁하면서 단발령 갑니다. 그러자 유생들이 국모를 시해하고 날 머리를 자르게 해! 이건 아니지!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게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이 발생되자 일본은 당황한 거예요. 가서 막아! 그래가지고 가서 딱 막으려고 하다 보니 궁궐 수비가 허술해진 거죠. 그 틈을 타 고종은 명성황후가 궁궐 한가운데서 죽었거든요. 어디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 공사관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관파천 되겠죠. 자, 아관파천한 뒤에 고종 돌아오세요. 그래도 우리 자주독립 국가 아닙니까? 라는 얘기들이 들어오자 이제 경운궁으로 환궁한 뒤에 그 앞에 환구단을 세워서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인과관계예요. 자, 그랬을 때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마도 을미사변, 을미의병 아니면 아관파천 셋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정답은 아관파천. 연도를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쌍성총관부가 설치되었다. 원간섭기죠. 저 위쪽 지역을 통치하려는 원나라에서 세운 기구입니다. 3번,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강화도 조약은 1876년에 체결되죠. 훨씬 이전입니다. 4번, 홍경래난이 발생하였다. 1811년 세조정치 시기 때고요. 5번, 암태도 소작쟁이가 발생하였다. 1923년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미추신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교회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우정총국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려가지고 쭉 가면 돼요. 여기 조계사 있고요. 저도 가봤는데 건물이 크진 않습니다. 딱 한 요 정도 사이즈. 그 안에 가면 전시가 좀 되어 있어요. 한번 쭉 둘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들을 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반대파 인사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를 계기로 우정총국은 폐쇄되었다. 그쵸? 꿈꾸는 새로운 사회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뭐예요? 갑, 신, 정, 변 되겠습니다. 그렇죠? 1884년 갑신정변.
그러면 보통 갑신정변은 급진계합파 김옥균 요거와 세트로 나옵니다. 네, 우정총국을 이제 키워드로 주고요. 그럼 정답에 급진계합파가 주도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 나와버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혁신, 개혁정강 14개조. 개혁정강 14개조. 요 내용들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새로운 사회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다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개혁정강 14개 조항에 대한 내용을 내든가 아니면 요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 그래서 갑신정변 결과 청군에게 진압당했다. 그리고 한성조약 체결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1번 청군 개입으로 실패하였다. 자, 네. 청군 개입으로 실패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이모군란. 이모군란은 1882년에 발생한 것으로서 갑신정변보다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동법과 관련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3번, 수선사 결사가 제청되는 원인이 되었다. 수선사 결사는 고려시대 때 진우리 중심지에서 만든 거죠.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종교에 귀의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권력과 돈에 그렇게 집착하시오? 승려라면 마땅히 노동, 참선, 독경 이 세 가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정운동이죠. 4번 50총 선거가 실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50총 선거 1948년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그렇죠? 제헌국회를 만드는 선거입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5.16 군사정변 이후에 설치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죠. 10번 문제로 갑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저는 가상으로 만든 2만원권 화폐 도안에 저 우리나라에 2만원권이 없잖아요. 1만원이 있죠. 세종대왕. 그 다음에 5만원권이 있잖아요. 심사입니다. 2만원권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좋습니다. 화폐 도안에 가해 취지서와 기념비를 소재로 활용하였습니다. 가는 국민의 성금을 모아 일본의 국채를 갚고자 김광재, 서상돈 등의 제의로 대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운동이에요? 대구에서 시작되었다. 뭘 갚자? 국채를 갚자. 국채 얼마? 약 1,300만 원. 자, 이건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자, 이 국채 보상 운동이라고 한다면 정답은 대한매일신보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대한매일신보. 제가 늘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대한매일신보와 국채 보상 운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혼의 단짝입니다. 네, 한 번도까진 모르겠지만 한 번쯤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99% 같이 문제와 정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1번 직강소를 설치하였다.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 이후의 농민자치기구죠. 2번 성형천도를 주장하였다. 묘총 세력, 묘총 중심의 세력 서경파들. 3번 YH 무역사건의 계기가 되었다. YH 무역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것이 발생이 되면서 김영삼 의원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이 되고요. 그러면서 부마민주항쟁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11.6 사태가 나타나게 되죠. 보통 유신,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YH 무역 사건입니다. 요건 이제 현대사 쪽이죠. 4번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정답이고요.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왜 만들어지게 됐어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결정했잖아요.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남측에 있는 미국과 북측에 있는 소련이 협의해서 만들어라. 이게 바로 미소공동위원회죠. 그래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과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가단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스피드 퀴즈. 네. 자, 방법. 러일 전쟁 이후 국군 수호운동을 벌인 단체 중 퀴즈로 낼 대상을 정한다. 해당 단체에 대한 힌트를 적어 교사의 확인을 받는다. 힌트 1. 안창호, 양기타. 필이 옵니다. 힌트 2. 공화정 수립, 띠링. 힌트 3. 태극성안과 자기회사. 이거 너무 많이 힌트 줬네요. 그렇죠? 뭐예요? 신, 민, 회가 되겠습니다. 자, 신민회를 얘기할 때마다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신간회랑 잘 구분해 두시라는 거예요.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진 민족 유일당 운동 합법적 단체, 신민회, 그러니까 신간회는 그렇고요.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진 비밀결사 조직,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게 되죠.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세 개가 나왔다? 그럼 정답으로 높은 확률로 학교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애국개몽운동은 교육과 산업을 중요시 여기는데 지금 학교가 안 나왔잖아요. 산업은 여기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인물도 나왔으니까 나올 거는 학교밖에 없습니다. 안창호가 세운 대성학교,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가 나와야겠죠. 그게 아니면 국외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였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백오인 사건도 나올 수 있긴 한데 이 두 개가 가장 큽니다.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 되겠습니다. 도병마사의 기능을 찾아본다. 어느 시대 때 기구입니까? 도병마사, 신목도감. 고려의 자주적 기구죠. 네, 자주적. 네. 도병마사 고려시대 때입니다. 제가회의 구성원을 분석한다. 모든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고구려의 귀족회의가 됐죠. 처음에는 이제 귀족회의는 아니었지만. 네. 자, 4번 탕평정치의 추진 배경을 살펴본다. 탕평정치는 영조, 정조 때 주로 얘기를 합니다. 워낙 분단 간의 대립이 심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황국정치가 배경이었죠. 자, 5번 조사시찰단의 파견 이유를 알아본다. 조사시찰단은 1881년에 파견을 합니다. 어느 나라에? 일본에 파견하게 되죠. 벤치마킹 한번 해볼게. 각 분야별로 한번 시찰해보고 그 다음에 보고서 써서 올려. 해서 올렸던 보고서가 문견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벤치마킹.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죠.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요때가 항상 주제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지금 나온 건 뭐냐면 소년운동입니다. 소년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기 때 돌아가면서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이 뭐가 있느냐? 여성운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형평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죠. 네, 형평운동.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운동이 많이 돌아가면서 나오는데요. 최근에 여성운동도 나왔고요. 형평운동도 나왔고요. 소년운동도 나왔습니다. 근데 소년운동이 또 나왔네요. 어린이 대운동의 말판은 잡지 어린이도 발간을 했었죠. 1930년 2월호 부록으로 제공된 놀이용판이다. 말판이다. 어린이는 가에 의해 1923년 3월 1일에 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열로 인하여 3월 20일에 발행되었다. 가는 어린이날을 정하고 기념 행사를 하는 등 일제강점기 소년운동에 앞장섰다. 뭐예요? 어린이날? 방정환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에 보니까 인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단체에 대한 설명이죠. 뭘 만들었어요? 천도교 소년회. 자,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천도교 소년회를 만들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 이런 일들을 하셨죠. 정답은 방정환 등이 주축으로 활동하였다.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뭐 잡지 어린이도 여기 나와 있고요. 어린이날도 나와 있고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1번 인조반정을 주도했다. 인조반정은 조선시대 때고요.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즉위시키는 거였죠. 주로 이제 서인들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2번 백오인 사건으로 탄압받았다. 아까 무슨 단체? 신민회. 3번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 YH 무역사건 계기로 해가지고 부마민주항쟁 나타난다 그랬었죠. 1979년 나타나게 됩니다. 5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이죠. 누가 써줬어요? 인물 문제로도 종종 나오는 신채호입니다. 1923년에 써주게 되고요. 의열단의 행동지침. 그래서 의열단 문제에서도 종종 나오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13번 문제로 갑니다. 미추신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한일외국당 결성을 주도한 나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 세력을 저지하고 제거하고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련의 거사를 계획하였다. 그 첫 번째 행동으로 도쿄에서 이봉창군이 1월에 일왕 제거를 시도하였다. 이후 일본 군벌의 수뇌부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나는 4월에 윤봉길 군을 훈커우 공원에 보냈다. 보통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은 이봉창, 윤봉길
둘 중 한 명을 물어봅니다. 한인애국단 결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둘 중 하나가 문제 나오고 둘 중 하나가 정답으로 나오는 게 가장 정석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바꿨죠. 어떻게 했어요? 둘 다 문제 내버리고요. 단체 이름까지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 누가 만들었느냐? 김구죠. 한인애국단이 임시정부단체였잖아요. 비슷했던 의열단은 김원봉이 만들었죠. 네, 이 정도는 잘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다. 정답 5번이죠. 아니, 한인애국단 자체가 임시정부의 기구였는데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번,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이 별무반은 고려시대 때 12세기 윤관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2번, 유경공원을 설립하였다. 유경공원? 고전에 관심이 많았었죠. 네, 주로 영어 교육에서 미국에서 원어민까지 초빙했습니다. 헐버트 길모 벙커. 네, 고전에 직접 가서 막 살펴보기도 했었었죠. 3번,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여러분, 시무 28조 어느? 최무선이래요. 화포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네. 최시중에 공부가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최치원, 최승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최언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4번, 전국 각지에 척합의를 건립하였다. 척합의 건립은 언제 이후에요? 신, 미, 양, 요 이후에 전국에 척합의 건립, 흥선대원군 때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네. 자, 1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어요. 이 문제도 가장 전형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순종의 장래일에 맞춰 일어났어. 천도교 계열 민족주의자들,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 그 다음에 학생들 연합해서 일어났어. 계획이 발각되어 지도부가 검거되었지만 학생들이 예정대로 시위를 진행했어. 1926년에 발생한 뭐다? 6.10 만세운동이다. 자, 6.10 만세운동 1926년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순종황제. 그래서 그의 장래일에 맞춰서 만세를 계획한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전에도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 비슷한 일을 했었거든요. 고종의 장래일 때죠. 이때 있었던 사건이 뭐다? 3.1 운동이다. 네, 3.1 운동.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어느 정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 일본한테 3.1 운동 엄청난 트라우마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시를 삼엄하게 해보아 했더니 누가 발각됐어요? 주로 이제 사회주의자들 중심으로 발각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중심으로? 학생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연대의 계기가 되었다. 네, 이런 식으로 6.10 만세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와요? 정우의 선언이 26년에 나오게 되고요. 그 결과 신간회가 나오게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연관해 주시면 최고죠. 네.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6.10 만세운동. 정답? 그냥 개념을 물어봅니다. 전 이걸 보면서 수능 한국사가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필수 한국사가 됐을 때 약간 이런 문제 유형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평가원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겠다. 예시문항까지 줬었는데 그 예시문항 중 하나라고 보입니다. 그냥 사건의 개념을 물어보는. 네. 정답은 2번이고요. 1번, 원산총파업의 영향. 원산총파업은 1929년에 발생이 됩니다. 네, 시기적으로 훨씬 뒤죠. 전후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4번, 국민대표 회의 배경. 1923년에 국민대표 회의가 일어나는데요. 임시정부 이대로 되겠는가? 재신임과 관련된 문제였죠. 4번, 임슬롱민 봉기의 원인. 1862년에 발생되고요. 원인은 삼정의 문란. 그렇죠? 삼정의 문란. 4번, 정전협정 체결 결과입니다. 정전협정 어디에서예요? 6.25 전쟁이죠. 53년에 정전협정 체결됩니다. 네. 역시나 인과관계상 시기가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인과관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전혀 다르고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총평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15번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혹은 생소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정답을 뽑기엔 크게 어렵진 않지만 이 주제 자체가 잘 안 나오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이 단체의 여운형이 1918년 시기 기억해 주세요.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 미국 윌슨 대통령 특사에게 보낸 것이다. 여운형은 편지에서 억압 통치에 놓여있는 한국인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상하이의 독립운동가들이 설립한 이 단체 어디에서요? 상하이. 힌트 또 줬습니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제창을 계기로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고 또한 김규식이 독립을 요구하는 외교 활동을 펼치도록 하였다. 저 이 문제 보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 주제 갖고 문제를 만들긴 쉽지 않거든요. 이게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단체는 신한청년당입니다. 이 신한청년당인데 보통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상하이에서 만들어졌다. 여운형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리고 딱 하나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였다. 이겁니다. 그럼 정답으로 이 신한청년당을 내면 정답으로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였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힌트를 주기에는 너무 어려워져요. 네, 어려워집니다. 여운형과 상하이만 있고 1918년 딱 나오면 열심히 한 친구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죠.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그런데도 조금은 약간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냈나 봤더니 파리강화회의 김규식을 파견하였다를 두 개를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김규식을 외교활동으로 이제 얘기한 거고요. 이 외교활동이 사실상 파리강화회의 대표 파견한 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나눠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만민공동회 독립협회죠. 독립협회. 자, 두 번째 황무지 개항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건 어느 단체? 보안회. 4번 동학교조 신원운동. 전개하였다. 동학이죠 뭐. 최재우 억울하옵니다. 라고 얘기했던. 5번 고종 강제투입 반대운동으로 해산되었다. 요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한자강회죠. 대한자강회. 그래서 여기 있는 선지들도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 선지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 자체도 약간 생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체감적으로는 조금 눈여겨볼 만한 문제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6번입니다. 미주시 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문제죠.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일제의 통치와 수탈입니다. 1930에서 40년대 통치와 수탈이고요. 이때를 뭐라 불러요? 민족 말살 통치라고 부릅니다. 자, 민족 말살 통치라고 부르는 요거 시기 어떻게 알아요? 키워드 어디서 뽑을 수 있어요? 딱 나오잖아요. 공출.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공출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쌀에 대한 공출과 함께 무기제조를 목적으로 놀그릇, 쇠붙이를 수탈하였습니다. 제가 수업 때 얘기했잖아요. 일본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뭘 뺏어갔다? 땅, 토지. 두 번째 뭘 가져간다? 땅에서 나는 쌀, 산미. 세 번째는 뭘 가져간다? 쌀을 담아 먹는 그릇, 녹그릇, 밥그릇. 자, 이거 뭐예요? 공출. 토지조사 사업, 산미증식계획, 공출제. 요 세 가지가 순서대로 갑니다. 땅을 먼저 가져가고요. 거기서 난 쌀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담아 먹는 쌀밥, 밥그릇을 담아가는 밥그릇을 가져가 버리는 녹그릇. 공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나오는 거 이제 다 가져갔으니까 나눠줘야죠. 배급제가 실시될 수밖에 없고요. 이 시기 때는 진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민족말살 통치. 1번 균역법이 실시되었다. 영조 때. 2번 독서산품과가 시행되었다. 독서산품과는 신라 원성왕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재물포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되면서 일본군 주둔의 근거가 됩니다. 4번 제너럴 셔머로 사건이 발생되었다. 요거는 흥선대원군 때였죠. 그 결과 뭐가 나타나요? 신, 미, 양, 요가 나타나죠. 5번 한국신민서사 암송이 강요되었다. 이게 쇠뇌 작업이죠, 사실상. 중일전쟁 이후에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다 부족해지니까 인적자원에 있어서 막 징용하고요, 징병하고요 가다 보니 우리가 왜? 너 충성을 맹세해 라는 걸 강요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추일제도 들어가는 거고요. 정답은 5번. 30년대, 40년대 민족말살 통치도 거의 정답은 60% 이상 70% 가까이 한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하였다입니다. 세트로 기억해 두세요. 17번 갑니다.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오랜만에 나왔네요. 여기 사진만 보더라도 나오죠. 국군과 유엔군. 이 전단은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가 제작한 것으로서 북한군에게 살포되었다. 헤아릴 수 없는 포탄이라는 문구 아래 국군과 유엔군이 총공격을 예고하고 북한군의 투항을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전쟁? 6.25 전쟁. 자, 그럼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하면 정답으로 거의 90% 이상 뭐가 나온다? 인천 상륙 작전. 당연하죠. 세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거 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1번 홍범 14조가 반포되었다. 홍범 14조는 이제 갑오개혁 때 반포가 됩니다. 보통 2차 갑오개혁 얘기하죠. 2번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1904년. 3번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되었다. 고려 공민왕 때 개혁정치 기구였죠. 5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45년 얘기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18번으로 가죠. 지금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참상은 여러분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디래요? 광주래요. 지난 18일 이후 공수 특전단들이 선량한 시민들과 지성인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정사령부가 양심의 소리에 따라 행동한 학생, 교수, 시민을 폭도로 몰아 또다시 학살을 감행하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고립된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한시가 절박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일어섭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뭐예요? 5.18 민주화운동이죠. 자, 5.18 민주화운동 1980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항상 따라붙는 키워드 신군부 세력이죠. 신군부 세력 계엄령 확대하면서 5.17 계엄 확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군부 세력과 맞서 싸웠던 세력 누구? 시민군 자체적으로 조직하면서 최후 격전지였던 전남도청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답은 신군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이모군란의 영향을 살펴본다. 이모군란의 영향 결과 재물포조약이 체결이 되죠. 2번 물산장려운동의 배경을 알아본다. 배경을 보면 이제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회사령 폐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3번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결과를 분석한다. 그 결과 미소공동위원회, 임시정부 설치, 신탁통치 이 세 가지가 얘기가 되죠. 그 결과 반탁운동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5번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한 이유를 파악한다. 김영삼 정부 때 가입되죠. 김영삼 정부 때. 왜 가입했을까요? 세계 경제 동향에 어느 정도 알고 참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로 가죠.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가정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베트남 파병 특수 등에 힘입어 경제가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죠. 하지만 전태일 분신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부? 박정희 정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지계 발급되었다. 대한제국 때죠.
재헌헌법 48년입니다.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죠. 동양특시 주식회사 1908년입니다. 네, 이게 이제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이 있지만 설립된 건 8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 새마을운동 시작된 건 70년입니다. 70년에 세 가지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새마을운동. 다 박정희 정부 때죠. 두 번째 경부고속국도. 요게 이제 1970년이고요. 세 번째 전태일 분신이 있습니다. 같은 해인 7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정리해 두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제가 한국사 공부를 계속 미루는 친구들을 위해서 찍은 강의 약정 공략이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6번째 강의에서 이 현대사 부분 항상 거의 시험에 나왔던 통일을 위한 노력 요 주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네, 다루지 않았어요. 왠지 올해는 통일보다는 경제 쪽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에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미추씨 합의서를 채택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서명된 이 합의서. 역시나 통일과 관련돼서 합의서가 나오면은 딱 하나 생각나셔야 됩니다. 무슨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 1991년. 네. 왜 연도를 썼냐면 이건 조금 중요해요. 여기서는. 왜냐면 남북 기본 합의서는 연표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거와 같이. 계속 볼게요. 남과 북의 오랜 단절과 대립을 청산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 땅의 평화의 질서를 구축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공동 번영을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쓱 읽어요. 뭐지?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석 달 전 남북 간의 유엔 동시 가입. 91년. 에 이은 이번 합의서의 서명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민족 통일을 향한 여정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정부예요?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인데요. 왜 남북기본합의서는 연도가 중요하냐면 내용으로 정답을 낼 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표에서 언제 있었을까요? 노태우 정부 시기 골라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8.15 광복이야 1945년 되겠고요. 4.19 혁명 60년 이승만 정부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7.3 공동성명 여기서부터는 이제 박정희 정부 들어오죠. 72년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기출문제에 보면은 뭐랑 같이 시기를 엮어서 물어보느냐 유신헌법과 엮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유신헌법. 유신헌법도 72년이거든요. 근데 뭐가 먼저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7.3 공동성명 이게 먼저고요. 그 다음이 유신헌법이다. 이렇게 순서 박정희 정부 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6 사태 이건 뭐예요? 79년이죠. 네, 대통령이 돌아가신 일입니다. 네, 6.29 민주화 선언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이제 선언을 했죠. 네, 87년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이죠. 통일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주제가 하나, 두 개가 다 나왔습니다. 그 사이 시기에 남북기본합의서가 들어가게 될 텐데요. 적어도 노태우 정부라면 민주화 선언 이후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을 위한 노력까지 쭉 20번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살펴봤어요. 자, 쉬웠죠. 수능도 이럴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그거를 확신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한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를 이제는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요. 진짜 하셔야 됩니다. 틈틈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등급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따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하면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수능 잘 보시고요. 제가 격하게 응원할 테니까 수능 시험장에서도 저 생각해 주시고 혹시라도 제가 감독 갔을 때 보면 쭌쌤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역사 파트너 쭌쌤이었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